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증시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원전주 한번 다뤄봤었는데 마치 또 주가 움직이는 것도 나쁨 같지 않아서 오늘은 또 시황보다는 섹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이야기죠. 제약 바이오 이야기인데 오늘 아마 시장에서 뭐 한미약품이 무거운 회사가 거의 뭐 5% 정도 움직이고, 전통 제약사가 큰 회사들이 있죠. 뭐 한미약품, 그리고 예전에 동아제약, 지금 이제 지주회사 동아에스티인데 뭐 종건당, 녹십자, 이 큰 주식들이 원래 움직이지 않은 주식들이 크게 움직였다는 것은 어떤 주식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있었겠죠.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 보면 아주 개별주들, 뭐 신약 개발하는 개별주들은 그냥 움직입니다만은 묵직한 전통 제약사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전문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을 움직일 때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이슈를 한번 좀 정리하면서 왜 24년도에 제약 바이오주가 조금 이슈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도주의 논점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어제 첫 번째 확인할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12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 주요 기관에서 24년도 전망을 합니다. 국내 뭐 정권사만 하는 건 아니죠. 자,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년도 산업 기상도를 했는데, 물론 뭐 그대들의 근거는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뭐가 나왔냐면, 기상도라는 게 이제 흐리고 뭐 비오고 그런 거잖아요. 맑음입니다. 여기 굴절 바로 있죠. 뭐 내부 자체 종합 분석했겠죠. 그래서 맑음은 매우 좋음, 구름 조금 있는데 유일하게 맑음이 제약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모든 게 맞지는 않지만은 사실 시장이랑의 전망은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대외 변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조선, 기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맑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구름이 드리워진 철강, 석유화학, 2차전지, 건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건설도 마찬가지죠. 비가 온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주가는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접근의 방식의 차이에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는 대한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내년에는 맑음으로 표기했다. 표기했다고 주가는 가지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네들의 연구 방식에서는 어느 정도 내년도가 낫지 않을까. 뭐 단순하게 금리가 내려가니까 뭐 제약바이오가 오른다, 그런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기관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있었던 행사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제적으로 요 보면 바이오 소부장을 키우려면 수요 공급의 글로벌 회사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가 바이오 소부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밑에 조그만 게 있죠. 밑에 사람들 얼굴이 나와서 잘났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한화글로벌이 바이오 소재 산업을 진출한다, 이런 내용이죠. 뭐 기존의 화학이나 무역과 시너지를 보겠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소부장의 시장 가치는 대략 1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글로벌 한 35조 원, 그리고 성장은 연간 14%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담회를 했으면 어쨌든 간에 가시적인 어떤 큰 그림이 나왔겠죠. 나중에 보니까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지정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소부자 바이오 전략 관련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어떤 구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소부장 60개 핵심 품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향후 진행 절차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 협회들과 합쳐서 내년에 새로운 특화단지도 만들고, 또 어떤 소부장에 대해서 핵심 품목은 당연히 있겠죠. 뭐 암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치매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게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역시나 큰 관점에서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 하나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조금 연장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바이오 1위는 미국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월드 MS 글로벌 기준으로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점유율이 워낙 3.4% 때문에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위는 미국, 유럽 등이 있겠죠. 그래서 임상 개발 기준으로, 연구 개발 임상 기준으로는 대략 월드 MS는 한 6위 정도 수준에 있다. 수준이 아니죠. 6위 정도의 레벨에 있고,
MS 같은 경우는 전체 100을 기준으로 한 3.4% 정도. 뭐 1, 2위가 많지 않겠어요, 미국이. 자,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은 2022년도 기준으로 시도죠. 예, 시와 도를 합쳐가지고 총 25곳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큰 게 서울 경기권으로 보게 되면 송도가 있죠. 예, 송도. 이건 이제 자료는 조금 더 지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5공장까지 짓고 있기 때문에 송도에는 삼바, 셀트리온, 뭐 이외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송도 쪽, 롯데 바이오사이언스도 롯데 바이오도 여기에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송도가 대표적인 이제 2020년도 전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데고, 또 마곡도 있습니다. 예, 마곡 고우선이죠. 예, 마곡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독그룹이나 삼진, 제넥신 등 29개 기업이, 여기는 이제 데이터는 조금 더 오류가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의 좀 주요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여드리는 거고,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선 송도와 마곡, 그리고 저기 충청도가 오송인가요? 거기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엔 이렇게 많은 구역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산자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특화 단지도 만들고, 예,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이런 건 어떤 거냐 하면, 기업들 입장한테는 이렇게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입점하는 회사한테 여러 가지 베네핏을 좀 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를 3년 동안 감면한다든지. 그래서 특화지구 지정은 기업들, 이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주어지게 됩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주가는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기상도가 맑았으니까 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오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 KRX 팩트셋, 글자가 오류가 있군요. 팩트가 아니고 팩트셋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지수입니다. KRX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을 지수로 산정해서 한번 보여주는 KRX 자료인데,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형편없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예요. 그만큼 바이오 관리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1년 기준으로 해도 작년 대비해서 딸랑 1.69% 올랐습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삼바나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기타 제약발 큰 회사들, 작은 회사도 있겠습니다. 큰 기업들 작년 대비해서 YY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때 갈 것 같습니다. 그때 갈 것 같고, 3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업종 전체가 플러스를 나기는 거의 어려워요. 워낙 많은 기업들이 있고 흥망성쇠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지만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을 갖고 신약 후보 물질을 갖고 하더라도 주가는 등락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KLX 나오는 이런 데이터는 우리는 끄떡끄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시 자체가 약간은 이제 업종별로 로테이션이 좀 되다 보니까 꼭 뭐 우리가 임상 학회라든지 이런 거 아니다 하더라도 약간의 순환 매기세, 그리고 큰 그림에서 바이오가 아무래도 다른 여타 섹터보다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임상 비용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내년도는 올해보다 낫지 않을까? 이건 뭐 대한상공회에서 자료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겠죠. 하여튼 유일하게 맑음입니다. 지켜보죠. 그래서 아까 봤던 KLX 팩트셋 디지털 헬스케어 지수는 총 22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KLX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근데 종목을 보니까 SK 바이오엑스, EDGC,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식을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습니다만 되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입니다. 의료 AI, 비트컴퓨터는 또, 예, 그렇죠. 유헬스케어, 또 신테카 바이오, ADC 이중항체, 뭐, 시젠, 예, 우리가 진단, 아이센스, 혈당, 앞타바이오, 항암, 신약, 유비케어, 뭐, 유헬스케어 관련, 뭐, 이어플로, 요거 조금 요새 이슈가 좀 많았죠. 이지케어텍, 이런 기업들입니다. 총 22개.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KRX 팩트셋 디지털 헬스케어 지수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한미약품이나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이 지수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기타 다른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지수가 여타 코스피나 전기전자나 이런 섹터보다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고, 주가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대표적인 대종목, 동아에스테라든지 뭐 대표적인 두 종목을 저는 보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봉 월봉 관점에서 보더라도 올해 연간으로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씩 저점을 좀 높여왔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래서 약간은 내년도가 좀 기대되는 힘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가는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21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점이 낮춰졌죠. 그럼 하락 추세라 그러고, 물론 이 잘 가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약간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있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동아ST도 마찬가지예요. 네, 동아ST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대형 제약 바이오주를 주가 본들 하더라도 동아ST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020년도부터 2020년, 2021년, 22년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면 빠질 거고, 내려와가지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미약하나마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두 개의 대형주 종목의 월봉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확연히 최근 2, 3년보다는 내년도의 제약 바이오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바라는 바는 요건 또 맞았으면 좋겠고 요건 틀렸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